you're leading, just go. No, don't go. Don't go, you idiot. Don't go! North. S. B. Hey. Y. Stay! Come on, Murph, come on. Make him stay. Make him stay, Murph. Don't let me leave, Murph. Don't let me leave, Murph. It was you. You were my ghost. 사람들은 언제나 사자마자 오르는 종목에 열광을 한다. 그리고 주식이 엄청나게 막 오를 때 매수 버튼에 손을 누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땐 매수 타이밍이 아닌 매도의 타이밍이다. 주식의 매수 타이밍은 모두가 대답하는 주식이 하락하는 공포의 구간이며, 주식의 매도 타이밍은 모두가 매수하는 주식이 상승하는 탐욕의 구간이다. 이것이 더 시저가 주식판에서 15년 이상 살아남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결이다. 사실 별거 없다. 실행하기가 힘들 뿐. 당신은 정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장 초반에 상당히 좋았으나 갑자기 장 중반부터 급격하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해줬네요. 그래도 나스닥 종합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어쨌든 종가 기준 상승으로 마무리. 일단 좋은 거죠, 뭐. 상승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새벽에 이란을 또 공격하면서 주식시장은 또 혼돈의 도가니로 돌아서고 있네요. 하지만 전쟁이 주식시장의 조정의 트리거는 분명히 될 수가 있고, 조정은 나오겠지만 우리의 여정은 전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식이 내리는 이유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너졌을 경우, 예를 들어서 금리 상승이나 물가의 미친 듯한 상승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간적으로 상당히 무너졌을 때, 돈의 가치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주식시장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역대 수많은 전쟁이 났음에도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어요.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어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조정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22년처럼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공포지수는 59, S&P와 다우지수가 힘을 못 쓰면서 공포지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네요. 다음 주면 어쩌면 뉴트럴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나스닥은 아직 건재하니까요. 푸덴크롭션 0.72, 푸덴크롭션이 피어로 올라와줬네요. 이거는 좀 약간 경계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 건재하다는 거. 공포지수 매매법, 익스트림 피어, 바이, 뉴트럴 홀드, 익스트림 그리드, 셀, 뉴트럴 홀드, 바이, 홀드, 셀, 홀드, 바이, 홀드, 셀. 정방향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정방향이에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 1베이스 큐큐큐 차트 주봉은 10월 4주차 그래도 0.17% 상승. 그래도 상승을 해줬네요. 다행입니다. 최고점을 거의 터치를 했었으나 아쉽게도 장 중반부터 무너지는 바람에 최고점 대비는 여전히 1.63% 하락을 한 수치. 계속적으로 주봉의 21선은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모두 버리고 도망갈 때는 아니다. 롱의 보주지표. 현재 다우지수와 S&P 차트는 상당히 좀 좋지 않아졌어요. 21선을 이탈했고 S&P도 21선에 좀 가까이 좀 다가간 모습. 하지만 나스닥은 아직은 조금 배가 고픈 상황.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입니다. 어제는 키움전사님들이 조비에 몰빵하는 모습. 조비 그래서 좀 내렸죠. 비트코인 2배에도 몰빵하는 모습. 비트코인도 좀 좋지 않았고요. TSLG 주간 순매수에도 TSLG 테슬라쇼 2배죠. 우리 키움전사는 왜 이러는 걸까요? 계속 말했잖아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주지 않는다. 어제도 저는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렸어요. 테슬라를 매도하고 싶으면 뭐 충분한 수익권에 와서 뭐 TSLR이나 2배짜리 매도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매도를 안 한다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 매수 매도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매도를 안 한다고. 다음 주 어닝 발표. 다음 주는 빅테크의 어닝 빅 주간입니다. 월요일에 온세미 컨덕터 쏙슬의 구성 종목이고요. 스슬라 쓰레기 처리의 테슬라라고 하는 WM. 이 종목은 진짜 저도 갖고 있는데 저는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팔 생각입니다. 쓰레기 독점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종목. 장기 투자를 진짜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는 WM. 실적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고요. 화요일에 소파이, 최근 잘 나가고 있는 페이 슈팔, 크록스의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장후에 굉장히 중요하죠. AMD,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 비자도 실적 발표를 하고요. 수요일은 일라이 릴리, 그리고 장후에 드디어 완전 미친 요동의 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갓바나, 스타벅스. 목요일에도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장후에 아마존, 애플, 인텔. 다음 주는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심한
어닝 발표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5주차 주요 일정이죠. 월요일에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그리고 화요일 미국 노동부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23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10월 30일 수요일은 미국 3분기 GDP, 그리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목요일에는 10월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대망의 10월 고용 보고서로 격동의 향주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나스닥이 급격하게 오른다고 하면 세배 레버리지의 일부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매수만 계속적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저의 현금 비중이 상당히 줄어있더라고요. 한 10%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금 비중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물론 나스닥도 오르고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금 비중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좀 줄어든 경향은 있죠. 일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 기준으로 현금 비중이 10%인 것은 조금 너무 낮다 싶어서 저는 일부 매도를 다음 주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정말 피날레를 찍으러 가는지 미친 장대양봉, 마치 코스닥의 개잡주를 본 듯한 미친 장대양봉으로 연중 최고치를 한번 찍어주니 살짝 내리면서 마무리.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히 오르는 것은 없다. RSI는 73. 다음 주 초에 어떤 전쟁 이슈나 어떠한 증시의 조정으로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두세 번 남았다. 그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괜찮은 환전의 타이밍이다. 오랜만에 WTI 한번 보겠습니다. WTI가 또 전쟁의 어떤 그런 트리거로 살짝 오르면서 마무리를 해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린 국장의 그 종목 흥그석유 단기 매매 한번 노려봐야겠죠. 준비하고 있었어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고 빨간색 선까지 터치를 하나 했는데 아쉽게도 다시 파란색 선 밑으로 내려와준 모습. 그래도 여전히 21선은 올라가고 있다. TQ도 빨간색 선, 제가 그어드린 고점을 이은 빨간색 선을 정확히 터치하고 내려주는 모습.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우리 빅테크의 어닝과 함께 엔비디아도 정확히 빨간색 선을 터치하고 내려주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이 선을 정말 뭐 아무렇게나 낙서처럼 긋는 것 같아도 다 생각하고 긋습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엔비디아 상당히 좋다. 하지만 채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버슈팅이다. 오버슈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렸지만 여전히 상승의 추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상승의 채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스 X 반도체 1배 파란색 선을 무조건 회복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파란색 선을 일단 회복이라고 하기에 조금 미흡하지만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다른 안 좋은 영망치의 캔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올랐다. 속스도 어쨌든 그래도 올랐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매수할 종목은 테슬라랑 속슬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많이 다른 종목이 올라서 매수할 만한 종목은 테슬라와 속슬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2배 레버리지를 샀고요. 속슬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죠. 이제 마지막 칼춤, 테슬라의 차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말씀드렸죠. 뭐 조정이 올라면 올 테면 와라. 지금 이렇게 강한 캔들은 RSI 70과 볼린저 밴드 상단은 찍어줘야 마무리가 될 것이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가야지. 이제 테슬라 네가 어떤 미친놈인지 한번 보여주길 바래. 더 시저는 여전히 매도할 생각이 1도 없어요. RSI 과매도는 좀 보여줘야 이제 조금 매도를 좀 해볼까.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죠. 더 가자. 테슬라 조정이 와도 연중 최고점인 이 분홍색 선 지지하고 다시 가야지. 불즈, 오랜만에 거지가 된 불즈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즈도 좀 소액 가지고 있긴 한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계속. 왜냐면 한 150%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률을 보는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은 뭐 1000만원 이하고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면 불즈도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보십시오. 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추세상으로 21선이 평평하게 만드는 구간, 21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은 좀 미국 주식이 조정으로 갈 수가 있으나 일단은 조금 유예의 상태다. 스토캐스틱이 살짝 위에서 아래로 꺾이고 있고요. SQQQ는 그 스토캐스틱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나 캔들이 21선 밑에 있다. 조금 더 부분 매도를 하기 전까지 유예를 바란다. 키움전사의 ETF 일간수 매수 BTX 1위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요. 테슬라 숏 2배 2위에 랭크되는 모습. 이 코닐은 좀 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키움전사가 우리의 작전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유명해져 버려서 키움전사가 코닐을 사고 있네요. 코인베이스 차트. 일단 어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종가 마감이지만 일단은 그래도 중요한 검정색 선을 지지를 해줬다. 제가 이 검정색 선을 언제 그었냐면은 최근에 그은 게 아니에요. 지난 7월에 6월 7월에 그어놨어요. 왜 그어놨냐고요? 여기가 지지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면 상당히 코인베이스는 좋지 않아질 거라고 마지막 지지선을 그어놨고 지지선이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저항으로 작용, 그리고 저항을 뚫지 못하고 미친 공포의 구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죠. 검정색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검정색 선을 이탈하는 상황이 보여지면은 다시 지옥으로 갈까요? 1번 지옥으로 간다. 2번
설마 또 가겠냐? 3번. 상관없다. 뭘까요? 3번. 상관없다.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여러분, 차트를 봐야죠. 중앙 이평선. 이 순간에는 중앙 이평선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검정색 선을 이탈한 후에 나락으로 가는 거죠. 현재 어떻죠? 중앙 이평선이 올라가는 추세상 상방이다. 그래서 검정색 선을 이탈해도 21선만 지지받아주면 이제 코인베이스는 연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를 다음 주에 추매할 예정이에요. 음봉에서 코인베이스 2배. 코니를 추매한다는 얘기죠. 저는 코인베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2배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2배요. 코닐. 근데 왜 자꾸 코인베이스 본주의 차트를 보고 블라블라 대느냐? 괴리율이 많이 발생한 차트는 볼 필요가 없다. 코인베이스 본주의 차트를 분석 후 코닐을 매수 매도한다. 현재가 그런 시기입니다. 말하는 정말 거지같이 상승의 채널을 이탈해주는 마치 알트코인 같은 무빙. 그래도 21선은 지켜줬으니까 일단은 수익권이니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코인의 총대장 MSTR. 정말 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UDT 멤버십 여러분들과 함께 MSTR을 가지고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가져갈 것이고요. MSTR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오르거나 아니면 그어드린 상승 추세 라인 빨간색 선을 이탈할 때까지는 홀딩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수익률은 한 58% 정도 찍어 먹고 있고요. 각자의 수익률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MSTR은 강홀딩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업비트의 비트코인과 바이낸스의 비트코인의 시세는 조금 다릅니다. 업비트,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 김프가 좀 꼈다고 볼 수가 있죠. 김프의 시대가 도래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관련주, BTX, BTU, 그리고 코닐마라, MSTR은 바이낸스 비트코인의 시세, 미국의 시세죠. 미국의 시세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볼 때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차트를 봅니다. 현재 여전히 이 파란색 선, 상승 추세, 파란색 선, 그리고 빨간색 선, 이게 채널이에요. 이 빨간색 선과 밑에 빨간색 선이 상승의 채널이라고요. 채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은 이제 1, 2% 내리더라도 계속 상승의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의 어떤 리스크에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방향은 이미 9월 말에 방향은 정해진 거죠. 가야지 어딜 가냐고요. 70K 추가 상승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빨간색 지지선을 어제 또 순간적으로 터치를 했다. 지금은 이더리움을 도망갈 때가 아니다. 여전히 미세하긴 하지만 굉장히 약한 상승 채널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 다시 상승 추세 채널 상단을 맞으러 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뭐다? 도망갈 때가 아닌 오히려 추매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알트코인 매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알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을 한 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알트코인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제가 요즘 하는 매매인 한 20% 정도 먹으면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 이번에 한 이더리움 관련 알트코인은 오랜만에 모아가는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고요. 더 CS 멤버십에 무료 구독자 방에 280명이 입장해준 모습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24년에 굴곡은 있었지만 수익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중장기 투자를 지향한다. 그러면 장교 멤버십 더 시저와 투자에 한번 미쳐보겠다. 차트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UDT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나스닥의 애뉴얼 리턴 계속 말씀드리죠. 롱롱롱 숏 롱롱롱 숏인데 현재는 롱이다.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고 숏은 짧다. 시장은 늘 약자를 무너뜨린다. 확신 없는 투자자를 공격한다. 조지 소로스. 여러분, 제가 왜 제 유튜브를 더 시저로 지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의 유인원의 대장 더 시저, 그것에서 따왔습니다. 한국은 주식하는 사람을 개미라 부르고요. 미국은 주식하는 사람들을 유인원이라고 불러요. 에이프, 유인원이요. 그 유인원의 대장 더 시저. 정말 너무나 거만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낭만적인 곳은 아니거든요. 주식은 전쟁입니다. 24년에 이 대전쟁을 승리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